정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라이브 스코어, YG 토토, 배트맨 토토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포츠로만 분석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중률을 높이고 싶으신 회원분들은 정프로 가족방에 입장해 보시면 보다 확실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만 참여를 해보시면 정프로 분석방은 다른 곳과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정프로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입장해 보시면 됩니다. 분석가 흉내는 내는 가짜들이 유튜브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곳에 입장하셔서 고통받지 마시고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울산 모비스 대 안양 정관장. 울산 모비스는 시즌 초반부터 이어진 하락세 속에 공격 전개와 리바운드 싸움에서 일관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평균 70점 초반대에 득점을 유지하는 가운데 턴오버가 작고 외곽슛 효율이 낮은 점이 가장 뚜렷한 약점이다. 홈 경기에서는 평균 실점이 79점대에 이르러 수비 집중력 또한 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수비 로테이션이 느려 상대의 빠른 전환 공격에 연속 실점을 허용하는 빈도가 많으며 페인트존 수비 에너지가 후반으로 갈수록 약화되는 모습이 반복된다. 직전 경기에서는 대구 가스공사를 상대로 간신히 연패를 끊어내며 분위기를 전환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득점원 간의 조직적인 호흡보다 개인 돌파 위주의 공격 패턴에 의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젊은 선수들의 활동량과 수비 리커버 능력이 일부 살아나면서 경기 초반 집중력이 이전보다 안정된 조짐을 보인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다. 다만 장기 부상으로 전력에서 빠진 옥존의 공백이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그의 시즌 평균 11점, 3득점, 4점, 2리바운드, 2.8어시스트가 빠진 자리는 외국인 선수 로테이션 조정으로도 완전히 메워지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다. 안양 정관장은 시즌 중반 들어 다소 기복이 심한 공격 흐름 속에서도 꾸준히 승률을 유지하며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평균 득점은 75점대 초반으로 견조하지만 최근 일정이 원정 위주로 이어지면서 수비 효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직전 두 경기에서는 페인트존 실점과 세컨드 찬스를 잇따라 허용하며 90점대에 가까운 실점을 기록했고 외곽 수비에서 잦은 미스매치 노출이 있었다. 변준영이 부상으로 결장 중이며 그의 공백으로 인해 경기 후반부 볼 소유와 정적인 세트 오펜스 전개가 불안정해졌다. 오브라이언트 역시 체력 저하와 폼 난조로 공격에서의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팀의 주 득점 구심점이 일시적으로 무너진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정관장은 리그 평균 대비 높은 유효 슈팅률을 기록하는 팀으로 상황에 따라 외곽과 미드레인지 공략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이번 경기에서는 연속 원정이라는 체력적 허들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공격 전개의 속도는 모비스보다 한결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맞대결은 양팀 모두 최근 연패와 연전 여파 속에서 체력 소모가 누적된 상황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울산 모비스는 홈의 이점을 살려 초반에는 활동량을 앞세워 대응하겠지만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공격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며 점차 스코어가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안양 정관장은 볼 순환과 외곽 공격에서 우세를 점할 수 있으나 최근 수비 집중도의 하락으로 인해 이전의 대승 흐름을 재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양팀 모두 연속 경기 특유의 피로와 슈팅 정확도 저하 속에서 경기 전체의 득점이 리그 평균보다 낮게 형성될 개연성이 높고 경기 전반은 팽팽하게 흘러가다가 후반에 정관장이 미세한 우위를 지켜내는 구도로 수렴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는 언더 양상 속 울산 모비스의 5점 차 이내 패배를 예상한다. 두 번째 경기, BNK썸 대 하나은행. BNK썸은 최근 들어 홈에서의 경기력이 눈에 띄게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즌 초반에는 공격에서의 기복이 뚜렷했으나 11월 이후 공수 전환의 안정화가 이뤄지면서 팀 전체의 응집력이 한층 높아졌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평균 득점이 원정보다 한층 높게 나타나며 관중의 응원이 팀의 활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한 흐름 또한 BNK의 상승세를 증명한다. 페인트존을 중심으로 한 공격의 완성도와 빠른 외곽 전환 슛의 비율 향상은 BNK가 꾸준한 득점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상대가 높은 수비 효율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경기 초반부터 공격의 정확도를 올리지 못하면 후반으로 갈수록 리듬이 무너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게다가 팀 내 평균 득점 1위를 질주하고 있는 핵심 포워드 김소니아가 코뼈 부상을 안고 뛰고 있기 때문에 최근 출전 시간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은 뼈아프다. 실제로 최근 맞대결에서 상대의 강한 압박에 다소 고전하며 득점 루트를 제한당한 바 있어 이번 경기에서는 안정적인 볼 흐름과 세컨드 찬스 득점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반면 부천 하나은행은 리그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격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중첩하고 있는 팀이다. 시즌 전체 기준으로도 야투율이 46%를 넘기며 공격 효율 부문 1위를 기록 중이고 최근 10경기 중 8경기에서 60점 이상 득점을 달성하는 등 득점 생산성이 뛰어나다.
하나은행의 하프코트 오펜스는 단순한 슛 선택을 넘어 조직적인 스크린과 커신을 통한 공간 활용이 돋보이며 외곽에서의 득점 기여 또한 꾸준하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도 흔들림이 적고 높은 집중력을 바탕으로 경기 후반 승부처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수비에서는 적극적인 로테이션과 리바운드 가담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상대의 패스 라인을 끊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원정 일정이 이어지면서 체력 부담이 누적된 점과 리그 전체적으로 최근 득점 흐름이 다소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경기는 공격보다는 수비 중심의 균형 잡힌 양상 속에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득점 루트 확보가 승부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팀의 맞대결은 늘 예측이 어려운 흐름으로 전개되어 왔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 낮은 득점 페이스가 이어진 만큼 이번에는 양팀 모두 공수의 템포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흐름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BNK가 홈에서 보이고 있는 강한 초반 집중력과 공격 성공률 향상, 그리고 하나은행의 꾸준한 공격 밸런스를 고려할 때 경기는 전체적으로 점수 생산이 활발한 오버 흐름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강하다. 또한 BNK가 홈에서 보여주는 끈질긴 수비 집중력 덕분에 대패 없이 마지막까지 승부를 놓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점수차는 크지 않은 격차로 좁혀질 가능성이 높으며 홈팬들의 열띤 응원 속에서 BNK가 경기 후반까지 팽팽한 흐름을 유지할 것이다. 오버 양상 속 부산 BNK 썸의 5점 차 이내 패배를 예상한다. 세 번째 경기, 서울 SK 대 우츠노미야. 서울 SK는 최근 들어 경기 흐름을 다시 안정적으로 되찾으며 상승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시즌 초중반까지만 해도 공격 흐름이 다소 들쭉날쭉했으나 최근 경기들에서는 세트 플레이 완성도와 외곽 포지션에서의 효율성이 모두 상승했다. 특히 평균 공격 효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는 평균 득점이 원정보다 두드러지게 높다. 이는 홈 경기장 특유의 경기 템포와 수비 리듬 적응력이 결합된 결과로 보인다. 무엇보다 리바운드 싸움에서의 우세와 낮은 턴오버율이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일부 가드진의 부상 이슈는 팀 전술의 세밀함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민서의 결장은 백코트 로테이션에 부담을 주겠지만 그는 이번 시즌 경기당 평균 4.2득점, 2.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주전보다는 보조 역할에 가까웠기에 전체적인 시스템에는 큰 균열을 일으키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최원혁과 오재현의 몸 상태가 완전치 않다는 점은 수비 전환 속도와 외곽 압박의 지속력에 변수를 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홈 경기에서 보여주는 팀 전체 조직력은 여전히 리그 상위권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츠노미야는 리그 내에서 꾸준한 공격 전개와 높은 3점 성공률을 앞세워 점차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10경기에서 평균 득점이 80점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트랜지션 상황에서 빠른 공격 전환이 인상적이다. 비록 원정에서는 홈에 비해 득점 효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전반적인 수비 집중력과 세컨 찬스 득점의 비중이 높아 여전히 일정 수준 이상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로테이션의 빈틈과 외국인 선수의 페인트존 활동에서의 강도가 홈 경기 대비 다소 낮다는 점이 드러난다. 서울 SK의 견고한 수비 전환과 비교하면 전반적인 밸런스에서 약간의 열세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서울 SK가 최근 경기에서 높은 공격 효율을 바탕으로 초반 주도권을 잡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은 우츠노미야 입장에서는 원정 환경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상대 팀의 외곽 압박과 빠른 볼 순환 속에서 리듬을 잃을 경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누적될 수 있으며 이때 실책률 상승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양 팀의 경기 양상은 초반 리듬 싸움과 외곽 효율성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SK는 홈에서의 공격 전환과 세컨 옵션 활용이 매끄럽고 우츠노미야는 이에 맞서는 수비 강도에서 다소 흔들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양 팀의 평균 득점 추세와 최근 컨디션을 고려할 때 이번 맞대결에서는 빠른 템포와 높은 효율성을 동반한 득점전이 예상된다. 서울 SK가 수비 리바운드 이후 빠른 전개로 기회를 극대화하며 공격 주도권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기 흐름은 전체적으로 득점이 오르는 양상을 띌 것으로 보이며 강한 홈 경기력과 공격 효율을 기반으로 서울 SK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오버 양상 속 서울 SK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네 번째 경기, 알바크 도쿄 대 창원 LG. 알바크 도쿄는 시즌 초반 불안정을 지나 점차 경기력을 회복하며 최근 들어 공격과 수비의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 평균 득점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곽에서의 정확도 또한 개선되고 있다. 공격 효율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내외곽을 아우르는 전술적 완성도도 돋보인다. 사이스와 로시터를 중심으로 한 리바운드 장악력은 팀 전반의 안정감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며 세컨 찬스를 통한 득점 전환력이 향상되고 있다. 홈 경기에서는 볼 움직임이 활발하고 경기 후반 집중력이 유지되는 패턴이 뚜렷하다. 특히 리그 경기에서 평균 70점대 후반에 득점을 꾸준히 이어가는 점은 빠른 템포보다는 효율적인 공격 루트를 찾는 움직임 중심의 철학이 뒷받침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만 수비 효율에서는 리그 상위권과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며 실점 억제보다 결정적인 순간의 대응력에서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 새로운 외국인 선수 카민스키의 첫 출장은 팀 밸런스 측면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가 내외곽 연결고리로 기능할 경우 공격 선택의 폭은 넓어지겠지만 호흡 적응 문제로 인해 경기 초반에는 전반적인 리듬이 다소 불안정해질 여지도 상존한다. 이에 맞서는 창원 LG 세이커스는 최근 들어 페이스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공격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경기 운영을 다듬어가고 있다. 시즌 중반부터 확고히 자리 잡은 수비 중심의 운영은 경기당 평균 실점을 낮추며 경기 흐름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견고한 기반이 되고 있다. 특히 양홍석이 복귀한 이후 팀 전체 리바운드와 세컨 득점 지표가 상승했고 이를 통해 후반 승부에서 흐름을 되찾는 장면이 잦아졌다. 마레이와 에릭의 골밑은 여전히 단단하며 리바운드 10개 이상을 평균적으로 책임지는 라인은 상대의 두 번째 공격 기회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최근 5경기 중 4승을 거두며 상승 곡선을 그리는 과정에서 팀의 페이스를 낮추되 효율적인 슛 셀렉션으로 체력 안배와 득점 효율을 함께 확보한 점이 인상적이다. 원정 경기에서도 비교적 일정한 수비 집중력을 보여주며 상위권 팀들과의 대결에서도 밀리지 않는 안정감을 보였다. 수비와 트랜지션의 변환 속도는 시즌 초반보다 개선되어 상대의 트랩 디펜스나 빠른 전환 공격에도 당황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대처하는 성숙한 양상이 감지된다. 두 팀의 맞대결은 통계적 수치상 근소하게 알바크 도쿄가 홈의 우세를 점하지만 창원 LG의 효율성과 최근 흐름을 감안하면 점수 차가 크지 않은 팽팽한 경기가 예상된다. 알바크 도쿄는 경기 초반 외곽 중심의 득점 패턴으로 리드를 잡겠으나 창원 LG가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며 후반에 점수를 따라붙는 구도가 유력하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양팀의 수비 효율에 의해 제한되는 저득점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중반 이후 경기 템포가 완전히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긴 시간 팽팽한 수비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창원 LG가 리바운드 싸움과 세컨 득점으로 경기 균형을 맞출 가능성은 있으나 홈코트에서의 알바크 도쿄의 응집력과 경험이 근소하게 이를 상회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경기의 리듬은 크게 흔들리지 않으며 총득점이 낮게 형성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언더 양상 속 알바크 도쿄의 승리와 핸디캡 패배를 예상한다. 5번째 경기, 류큐 골든킹스 대 마카오 블랙베어스. 류큐 골든킹스는 이번 시즌 내내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높은 효율성을 통해 동아시아 무대에서 확실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 맞대결에서 보여준 공격의 짜임새와 수비 전환의 균형은 홈에서의 강점을 한층 더 부각시킨다. 류큐는 기본적으로 경기 속도를 조절하며 상대의 실책을 유도해 나가는 스타일이며 공격에서는 외곽과 인사이드의 균형이 돋보인다. 최근 경기들에서 팀 전체의 공격 효율이 상승하며 리바운드 상황에서의 세컨드 찬스 역시 꾸준히 확보되고 있다. 홈 경기의 특성상 공격 전개는 빠르지 않지만 패스의 연결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며 수비 후 전환 속도도 매끄러운 편이다. 이번 경기에서도 이러한 장점들이 상대의 체력 부담이 있는 상황을 공략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 초반부터 리듬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마카오 블랙베어스는 원정 연전을 이어가며 체력적으로 어려운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최근 경기에서 실점이 많아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인상이 강하며 포지션 간 로테이션이 느려 상대의 외곽 공격에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공격에서는 빠른 트랜지션을 시도하지만 마무리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턴오버 비중이 높다. 특히 류큐와의 전력차가 수비 안정성에서 크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고 원정 이동으로 인한 피로 누적 또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드러날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내부에서는 높은 득점 기회를 만들기 위한 빠른 페이스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공격 효율의 기복이 승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마카오의 최근 경기 흐름을 고려할 때 다른 경기보다 수비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실점 억제에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이번 경기는 두 팀의 최근 경기 양상과 효율성을 종합할 때 류큐가 주도권을 잡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홈에서의 안정적인 공격 전개와 견고한 수비 조직은 마카오의 빠른 공격을 제어하기에 충분하며 경기 전체적으로 득점보다는 수비 중심의 양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팀의 공수 밸런스와 경기 템포 모두 류큐 쪽에 우위가 있으나 공격보다는 수비 중심의 운영으로 인해 전체 득점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기의 흐름은 점차 류큐의 리드 아래에서 굳어질 것으로 보이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류큐가 경기의 주도권을 유지하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언더 양상 속 류큐 골든킹스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 OK저축은행 대 우리카드. OK저축은행은 최근 경기에서 안정된 조직력을 앞세워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디미트로프가 대한항공전에서 20득점과 3개의 블로킹을 기록하며 핵심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고, 세터 이민규의 러닝세트와 퀵오픈 연결 성공률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팀 전반의 서브 집중력이 향상되면서 초반 상대의 패스를 흔드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으며 블로킹 효율은 여전히 리그 상위권이다. 홈에서의 수비 전환 속도 또한 향상되어 한 포인트를 내주더라도 빠르게 균형을 맞추는 운영이 안정적으로 안착된 모습이다. 최근 경기에서는 불필요한 범실을 최소화하고 짧은 랠리에서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우리카드는 이상현의 부상 결장으로 인해 미들라인 방어의 안정감이 다소 약화된 상태다. 그 여파로 전위 라인에서 세컨 터치의 대응이 늦어지는 모습이 있지만 전체적인 리시브 정확도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아라우조는 최근 공격 효율을 끌어올리며 꾸준히 득점을 기록하고 있으나 상대의 집중 마크를 받을 때 해결력 면에서 기복이 나타난다. 세터진의 조합은 이우빈과 김광희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분배를 시도하고 있으나 강한 서브에 대한 초반 대응이 흔들릴 경우 공격 전개에 제약이 생긴다. 원정 경기에서는 공격 지속력보다는 수비 중심의 운영으로 경기를 관리하는 모습이 많고 긴 랠리보다는 신중한 완결형 전개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다. 두 팀의 전력 구도상 OK저축은행이 홈에서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으나 우리카드 역시 긴 랠리보다는 안정적인 리시브로 승부를 보는 형태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빠른 플레이보다는 낮은 점수 차 속 세트별 긴장감이 유지되는 전개가 유력하며 상호 수비 집중력이 높은 구간이 길어질수록 총점이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양팀 모두 블로킹 라인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 세트별 득점 편차가 크지 않은 접전 흐름이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안정적 운영과 수비 집중도가 관건이 되는 경기로 언더 양상 속 OK저축은행의 승리와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일곱 번째 경기, 페퍼저축은행 대 IBK기업은행. 페퍼저축은행은 시즌 초반 상승세를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으나 팀 내 전력 구성의 불균형이 여전히 남아있다. 주전 급인 박정하가 어깨 부상으로 장기간 결장하면서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졌고 이에 따라 외국인 선수 조이에 대한 공격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졌다. 조이는 최근 30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팀 공격을 홀로 지탱하고 있으나 리시브 라인이 흔들릴 경우 공격 전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단점이 명확하다. 박은서가 아웃사이드 히터로 선발 출전할 것으로 보이지만 리시브 안정감이 부족해 세터의 선택지가 제한적이다. 이러한 리시브 불안은 세컨드볼 처리 이후 중앙 혹은 속공으로의 전환을 어렵게 만들며 결국 조이에게 볼이 집중되는 흐름을 되풀이한다. 최근 페퍼의 세트 득실에서 패턴화된 문제는 세트 초반 리시브 불안으로 인해 상대의 서브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초반 러시를 허용하는 구간이 잦다는 점이다. 공격 성공률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연속 실점 이후 반전을 만드는 중반 집중력이 아쉬운 것도 현재 구조의 약점으로 평가된다. 홈 경기에서는 조이의 폭발력과 서브로 분위기를 바꾸는 장면이 나오지만 리시브 무너짐이 장기 랠리로 이어지면 세트 후반 집중력이 떨어지며 세트 내 득점 격차가 벌어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IBK기업은행은 여우현 감독 체제 아래 점차 안정적인 팀 컬러를 만들어가고 있다. 세터 김하경의 복귀는 팀 전술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를 중심으로 한조율력이 최근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특히 팀의 중심인 어포짓 빅토리아는 공격 성향이 뚜렷하고 득점 효율이 높아 오픈과 후위 공격 모두에서 꾸준히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리시브와 수비 조직이 안정되면서 세트별 전개도 단조롭지 않고 경기 중 상대의 블로킹 라인을 우회하는 플레이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최근 경기에서 IBK는 세트를 내주더라도 경기 전체의 흐름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특징을 보이며 랠리 상황에서도 후위 수비가 단단하게 버텨주는 장면이 잦다. 리베로 임명옥이 중심을 잡는 수비 라인은 페퍼의 강한 한방보다는 꾸준한 공세에 대응하기 유리하며 볼을 길게 끌고 가는 과정에서 경기 체력과 집중력 모두 경쟁팀보다 우위에 있다. 여우현 감독 특유의 세트 중 교체 운영도 경기 내 리듬 변화를 이끌어내며 팀 전체의 안정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이번 경기는 페퍼저축은행이 조이의 개인 능력에 의지해 초반 분위기를 잡으려는 시도와 IBK기업은행이 조직적인 수비를 기반으로 경기 중반 이후 흐름을 장악하려는 형태의 대결로 예상된다. 조이의 득점 집중력은 IBK 입장에서 경계해야 할 부분이지만 리시브 흐름이 불안정한 페퍼로서는 한 세트 내내 공격의 방향을 다양화하기 어렵다. 반대로 IBK는 세트별로 탄탄한 리시브와 세터의 빠른 조율을 통해 상대의 블로킹 라인을 무력화할 수 있으며 경기를 거듭할수록 조직적인 흐름이 페퍼를 압도할 가능성이 크다. 페퍼가 강한 서브로 초반을 흔들 수 있으나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과 리시브 붕괴가 누적되어 공격 성공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양팀의 최근 경기 패턴을 고려할 때 점수 교환이 잦고 세트가 길어질 만큼 접전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한 세트 내에서 역전이 잦은 흐름 속에서도 IBK의 전력 안정성이 더욱 돋보일 것이다. 결국 공격의 단조로움과 수비 라인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페퍼가 경기 후반 집중력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으며 오버 양상 속 페퍼저축은행의 패배를 예상한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